네, 3월 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공소청, 중수청 법안, 검찰개혁 과연 어디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대통령 X로부터 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님 모시고 이 법안 제대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게요. 주말 사이 참 신산스러웠습니다. 많은 일들이 생기네요. 대통령께서 오늘 또 새벽에도 또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라는 글 올리시면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 빈대 잡고자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또 당부 말씀 올려주셨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검찰 개혁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의원님? 우리가 지난해 추석 때 네. 일단 문은 닫았습니다. 예. 문은 닫았는데 그 이후에 어디로 갈 건지를 놓고 그렇죠. 얘기가 지금 이렇게 튀고 있는 것인데. 네, 일단 검찰개혁 말씀하기 전에 네. 그거부터 잠깐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우리가 정권 교체는 했지만 네. 대한민국 사회에 기득권 교체는 안 됐다, 주류 교체는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이 하다하다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네. 기득권과 주류를 공정한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사실은 개혁인데 그것들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검찰 개혁 어디까지 왔는지에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 26일 날 본회의에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검찰청은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그다음에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는 것까지만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이 내용을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법이 시행되는 유예 기간 1년 이내에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죠. 당시도 1년 너무 길다, 6개월, 3개월만 맞아요. 얘기했었지만 어쨌든간 정부가 1년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라고 요청을 해서 1년으로 가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검찰개혁 그 법안을 만드는 걸 조직법을 먼저 만들고 조직과 관련된 이제 운용법인 형사소송법을 그 뒤에 만들겠다라고 당정 간 협의에서 결정이 됐죠. 그리고 조직법과 이런 그 운용법을 만드는 것은 정부 주도하에 만들겠다라고 당정 협의를 했어요. 네. 전 내부적으로 그 당시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당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만 해도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당이 그래서 수구이하고 네. 정부가 수렴하라.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했던 검찰 개혁의 주도 세력들, 주축 세력들, 개혁 세력이 국회에 있고 네. 이 개혁 세력들은 시민 사회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개혁 세력의 어떤 연대를 형성해 놓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로 넘어가면 이 법이 자연스럽게 검사들 중심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 저는 이건 정부 주도가 아니라 당 주도, 국회 주도에 해야 된다라고 계속 내부에서 주장을 했지만 네. 뭐 이게 좀 반영이 안 됐죠. 어쨌든간 그렇게 해서 정부가 1차, 2차 입법 예고를 통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 현재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돼서 네. 비판의 직면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네. 방에서 김용민 의원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취재 편의점에 최초로 공개하는 PPT입니다. 네.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지금 정부안이 있는 거예요. 네. 정부안이 있고 또 국회안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안 중에 이거를 뭐 믹스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부안에 대한 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정부안이 현재 당에서 뭐 어쨌든간 당론으로는 돼 있으니 이걸 예. 통과시킨다는 건데 예. 그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들으시면서 이대로 괜찮은지 아니면 이건 좀 바꿔야 되겠네라고 판단하실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저희들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찬찬하게 김용민 의원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서 우리도 함께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PPT를 하나씩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PPT는 검찰청 정말로 폐지되는 것이 맞는가?
대한 것입니다. 이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데 최근에 당 안팎에서는 이게 당론으로 정했으니 그냥 당론을 유지하는 모양이 더 중요하다. 뭐 약간 이런 논의가 있어서 당론이 존중돼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가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자, 검찰청 정말 폐지되는 게 맞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온전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관점에서는 폐지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지금 기존 검찰청법이고요. 오른쪽이 정부가 내놓은 공소청법입니다. 저기서 보면 핵심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예요. 검찰총장 명칭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이 3단 구조로 만든 거 그대로 가고 검사와 수사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사와 수사관을 그대로 한 명도 빼지 않고 공소청으로 다 데려갑니다. 저는 이 법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봐요. 공소청은 공소 유지만 하는데 수사관이 왜 가요? 맞습니다. 네. 저것은 앞으로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저렇게 하기 어렵죠. 예, 수사관은 중수청으로 가셔야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가면 이제 법사위에서 뭐 전부 다 뭐 면직하고 재임용 절차를 거쳐라라고 아주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보면 이렇게 조직이 개폐될 경우에는 직권 면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처의 장관이 주무장관이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평가를 하고 그 직무평가 결과에 따라서 신설되는 기관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면직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공수처는 수사를 안 할 거면 수사관을 데려가면 안 되죠. 지금은 필수적인 최소한의 인원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형사소송법이랑 지금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조직법을 먼저 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 지금 조직법에는 앞으로 보안수사권을 넣어둘 걸 전제로 한 규정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검사들을 지금 그대로 다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미준을 공소청 검사로 아무 제약 없이 데려가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상용을 공소청 검사로 아무런 제약 없이 데려가는 걸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되잖아요, 국민들께서는. 그런데 저 부칙으로 그걸 그대로 데려가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신분 보장이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면직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검사입니다.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 일단 디폴트로 가는 것이고요. 그 가는 검사 중에 나는 중수청 갈래라고 선택하면 또 아무런 제약 없이 갈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현재의 구조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 옥석을 정부가 주도해서 가려서 누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을 하는 걸 정부가 해달라라는 게 이 법사위 요청인 것입니다. 왜 그 주도권을 검사에게 주느냐? 정부가 가져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안수사권 지금 현재도 있는데 앞으로도 보안수사권 사실상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거는 현재는 뭐 규정에는 안 넣었지만 세모이고 신분보장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직원을 겸직한다는 게 저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검사가 법무부 직원을 겸직하다 보니까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의 인사와 예산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법무부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뭐 기조실장이라든가 검찰국장은 다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예요. 검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검찰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이 실무자들이 가져오는 것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대로 수용하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검사들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검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구조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공소청이. 저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군요. 그리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그대로 있고 사실은 저는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게 그것 이외에 더 강화됩니다. 저게 그 다음인데요.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권이 신설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장을 집행하는 것, 영장 집행할 때는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 지휘가 있어요. 그런데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소청법에는
영장 청구도 지휘하도록 돼 있으니까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맞습니다. 하도록 한다는 그게 거잖아요.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경찰이 영장 청구는 자유롭게 하는 하고, 것이거든요. 예, 예. 지휘받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물론 판단만 사전에 중요한 영장은 조율해서 예. 하긴 합니다. 예. 협력 관계로 하는 것이지 지휘를 받는 관계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저 지휘권을 넣어놔서 경찰을 공소청 검사가 영장 청구 단계부터 지휘하겠다. 그러면 영장 청구도 맘대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이 부활되는 것입니다. 가장 수사 지휘의 가장 핵심인 강제 수사, 모든 강제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부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강해지는 거예요, 공소청 검사들이. 그리고 이게 전권 송치는 네. 경찰로 가 있는 모든 사건들을 다 그렇죠. 받겠다는 모든 거죠. 사건을 기소로 송치되는 사건은 당연히 검사들이 네, 이제 보는 예. 건 맞는데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 네. 근데 불기소 결정된 사건도 정권을 다 검사에게 송치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저게 현재 법에는 명확하게 들어갔진 않지만 네.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정부의 요구로 저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뭐라고 법무부 장관이 하냐면 1차 입법 예고할 때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사 기소 분리는 네. 우리는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갖지 않는 걸 수사기소 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쵸.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는 다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예.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수사를 종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세요. 이제 좀 전혀 다른 맥락의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예, 얘기인 거죠. 예. 그건 검사들 논리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수사 개시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수사 기소 분리가 되는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소청에는 수사 개시권이 없으니 수사 기소는 분리된 것이고 네. 대신에 경찰도 그러면 수사 개시랑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 모든 사건을 정권을 검사에게 송치해서 검사가 들여다볼 거야가 네. 수사 기소 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정권 송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페이지입니다. 음.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권 송치에 직접 수사, 보안 수사권은 보안 수사권, 네. 보안 수사권 지금 주겠다. 아직 결론은 안 결론 안 냈지만 냈죠.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 요 논의를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지방선거 이후에 예. 저희는 계속 이제 당론으로는 안 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예. 근데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익혀요. 그렇게 이해 또는 예. 해석을 하신다. 요번에 여론조사를 했던 것도 예. 보안 수사권을 주자라는 결론이 더 높게 나오게 사실 음. 문항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보안 수사권을 주는 걸 전제로 한 인력 배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네. 하나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법을 만든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정신을 이 법에 투영시키느냐인데 네. 이 법에 흐르는 정신은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정신이 흐릅니다. 경찰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정신이 흐르다 보니 아까 영장에 대한 청구 지휘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다 보니 검찰의 기존 기득권은 유지를 해줘야 되고 예. 검찰의 권한은 오히려 강화해서 경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겠다. 경찰 통제의 예. 경찰 그렇죠. 통제의 뭐라 해야 됩니까? 방점이 찍혀 있는 법안이라고 읽혀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그 1948년 형사소송법 만들 때 검찰청을 굉장히 세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 친일 경찰이 그렇죠. 그냥 뭐. 친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에게 권한을 다 몰아줬는데 그게 지금 80년 정도 지나니까 검찰이 너무 비대해진 무소불위고 거죠. 권한을 집중돼 있고 견제도 받지 않으니 네. 권한을 분산시키고 성호 견제하게 그렇습니다. 만들자라고 해서 검찰 개혁을 출발했는데 네. 그러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거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검찰이 다시 공소청이 예. 다시 경찰을 세게 견제해야겠네로 돌아간 것 같은 법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80년 만에 원위치가 된다면 이거는 매우 불운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수사기관 간에 서로 맞아요. 상호 견제 그래서 하게 뭐 만드는 공수처, 공소청 그다음에 이제 경찰 국수본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견제할 맞습니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공소청이 그러면 수사권을 갖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보안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결정이 안 됐다라는 걸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청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입체적으로 봐야지 보이는 것들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 공소청법에는 저는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공소청이 우회적인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직무로 정한 것도 직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법률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안 주더라도 대통령령으로 법령은 대통령령을 포함하는 거니까요. 대통령령으로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수사권이 생깁니다. 우리가 현재 예. 가능합니다. 현재 검찰청법에 우리가 예. 알고 있기로 2대 범죄가 있다라고 맞아요. 알고 있죠. 예. 경제, 부패 예. 등. 등.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가 등 한, 맞습니다. 등 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 했지만 예. 그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경찰에 대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넣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 지금 공소청법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예.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호견제의 기준에서 보면 끄덕끄덕 돼지거든요. 네. 그럴 수 있지. 예. 상호견제 해야 되니까 할 수 예. 있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혹은 보안 수사권에 예외를 줄 때 이렇게 음흠. 경찰에 대한 수사를 혹은 중수청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넣어두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로 수사권이 살아나면서 음. 관련 사건 수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 윤 때도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모든 대통령령으로 모든 대통령령으로. 범죄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서 사실상 형해화시켜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검찰 개혁 방안이 완전히 형해화되는 그렇죠. 그 단초를 연 게 그 대통령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중수청과의 결합입니다. 네. 이게 중수청이 사건을 인지를 하면 입건을 하면 검사한테 바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중수청은 중대범죄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우선 수사권이 있어요. 다른 수사기관이 하는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대범죄를 중수청으로 다 몰아서 네. 가고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바로 알게 됩니다. 음. 게다가 검사가 특정한 경우에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으로 입건해야 돼라고 입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검사에게 송치되기 전에라도 광범위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법에 넣어놨어요. 중수청법에. 네네네. 그러니까 저걸 종합하면 공소청은 중수청을 일종의 하부 기관으로 삼아서 직접적인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확보한 것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중수청과 공소청이 이제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공소청의 그렇죠. 하부 조직 비슷하게 중수청이 되면서 공소청의 지휘를 받아서 중수청이 수사를 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이거 뭐 비슷비슷한데 그러냐 네. 합쳐라 이렇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영장 청구에 대한 지휘까지 할 수 있다 보니 네. 저게 빈말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사권 확보 가능성은 네.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할 수 있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을 지금 검사들이 예, 갖고 예.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저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네. 특사경에 대해서 왜 검사가 수사를 지휘를 해야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저게 삭제돼서 올 줄 알았는데 저게 그대로 살아서 왔어요. 네. 특사경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쉽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금융감독원에 있는 그렇죠. 특사경들. 예.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이랑 금융 사건 관련해서 검사가 금감원에게 수사 지휘를 해서 사실상 수사권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 네. 경제 부패 사건의 수사권을 여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게. 그렇군요. 네, 그다음 자, 한번 보시면서 볼까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22분이어서 벌써 네,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청이 중수청의 상급기관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관련된 조항을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수청은
지금 공소청에게 이제 전권 송치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소청이 모든 사건을 다 들여다보면서 관여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 아직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공소청 공무원이 잘못하면 지금 네. 예를 들면 검찰이라고 쉽게 얘기할게요. 검찰청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하면 예. 누가 수사를 해야 되느냐의 예. 문제인데 네. 지금 현재는 검사들의 직무상 범죄, 직권남용이나 뇌물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네. 않습니까? 제한적인 예. 요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사건, 네. 예를 들면 수사관들이라든가 아니 검사의 검사. 뭐 성범죄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절도, 재산범죄 이런 예. 일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이 그렇죠. 있습니다. 공수처였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검찰 수사관 전체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어요. 예.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의 그 수사권을 박탈했습니다. 예? 박탈돼 있어요. 그럼 누가 경찰이 수사해요? 수사 못해요. 중수청만 수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중수청법의 중대범죄 6개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바로 밑에 조항이 중요해요. 예. 2호에 중대범죄 등이란에서 예.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공소청 소속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을 갖습니다. 아까 이첩권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 수사권을 갖어요. 예예예. 우선 수 아까 그 예. 앞에 있었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공소청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사실상 못하는 겁니다. 저걸로. 그런데 아까 상호 견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호 견제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청이 중수청을 사실상 지휘하는 기구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구조에서 공수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중수청이 독점하다 보니까 예.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성역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저걸 박탈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거를 이게 지금 안 악마는 알려지고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사실은 이렇게 꼼꼼히 우리가 해설하지 않고 뭐 신문 지면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간과해온 측면이 있는데 네. 여하튼 그리고 시간이 또 많지 않고 마지막 빠르게 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게 공소청 검사들이 현재 아까 법무부를 장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장악할 수 있는 조항이 공소청법 52조에 있는 검사가 법무부 직원 견임인데 그 지금 기준은 검찰청법 51조에 똑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수청법에도 저 조항이 있어요. 중수청법 37조에 보면 중수청 수사관이 행안부 직원을 겸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저 중수청 수사관은 초기에는 검사들이 가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들이 가서 그 중수청 수사관 검사들이 행안부의 주요 직을 겸직하게 되면 사실상 검사가 행안부와 법무부까지 모두 다 장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할 수는 할수 권한은 생기게 되는 그 거다.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 진짜 그 행정 공무원들이랑 같이 일하면 막 일 잘한다 이렇게 평가들을 다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문건도 잘 만들고 하다 보니까 예. 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지금도 행정각부에 검사들이 많이 파견돼 있는데 네. 그 검사들에 대해서 그 행정각부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중요한 법률 자문 다 해요. 네, 네. 물어보고 그리고 현재 검사이다 보니까 네. 그 검사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 검사들이 관련된 정보들을 또 검찰에 당연히 보내겠죠. 네. 아마 저 시스템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검 범정에서 예. 그런 정보들을 다 수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 검사들이 행안부까지 장악하는 상황들을 저게 완전히 근거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저 길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지금 그 정부안에 대해서 쭉 살펴주셨습니다. 크게 이제 굵직굵직하게 살펴주셨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박은정 의원께서 매불쇼에 출연하셔서 설명한 네. 내용을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소청이 그 일단 우리가 어쨌든 검찰청이 폐지가 됐는데 이 유예 기간을 6개월을 더 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10월이면은 모든 게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6개월이 유예가 되면 검사들이 현재의 상태에서 6개월간의 수사나 뭐 이런 지금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6개월 더 연장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법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예. 이게 부칙 5조에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저 유예 기간 내에 끝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못 끝내면 6개월 더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6개월 더 수사해라 처음부터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못 끝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은 공소청 검사들이 판단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더 수사를 하겠다라고 예. 보여지는 것이고 그 6개월이 왜 중요하냐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서로 다른 기관에 우리가 분리시켰습니다. 행안부 네. 법무부로 예. 기관 견제 때문에 분리시켰는데 초창기에는 이 인적 구성이 상당 부분 공유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초기 6개월, 1년 혹은 2년이 중요합니다. 네. 이 조직들이 각자의 조직에서 조직 논리가 발생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야 되는데 네. 그 기르기 전인 6개월 이때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아주 강하게 인적 결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때 중대한 수사들을 쫙 하겠다라고 읽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길과는 조금 다소 어긋남이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지금 내란을 겪었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내란이 아직도 지금 정돈되지 않은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수사와 재판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검찰이 그 비대해지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게 되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이 그렇죠. 예, 계엄과 내란까지 일으키는 계엄의 뒷배였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검찰 개혁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네. 내에 정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국민적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공감대와 합의? 예, 공감대 합의라고 합의라고 봐야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대로 통과가 되면 매우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론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라 그래서 저는 당론도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네. 우리가 근데 제가 반론을 제기할 기회가 박탈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의원님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범한 시민들은 이 내용을 상세히 알기 어려우나 국회에 네. 계신 의원님들은 네. 이 법안을 받아서 이제 꼼꼼히 살펴보셨을 것이고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살펴보셨을 것이고 그 안을 가지고 국회 그 민주당 의총장 안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수기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토론 과정이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 2차 입법 예고안을 저희 의총하는 날 현장에서 나눠줘서 현장에서 보게 했고 미리 안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배포했고요. 그 다음에 의총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의원당 발언 시간 3분입니다. 네. 제가 나가서 3분 동안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발언하면 그 뒤로 반박을 못 해요. 한 번 발언권이 한 번 딱 한 있거든요. 번만 발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제가 나가서 이 문제점을 아주 포괄적인 방식으로 지적을 하고 들어오면 네. 다음에 이거 그래도 저기 정부에서 만든 거니까 당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한두 분씩 쌓이다 보면 네. 제가 나중에 반론을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예. 못 하고 아니 의원님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걸 보시고 반론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었죠. 예, 하지만 뭐 이게 전반적으로 그 흐름을 막지는 자, 못했던 거죠. 의원님 이 상태로 이제 어쨌든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의 입법권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러나지 않게 시끄럽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강경파라고 네. 의원님을 이제 포함해서 이른바 이제 강경파 4인방 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던데 마치 그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 의견인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는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파라고 자꾸 언론에서 묻다 보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 합리적인 합리적 온건파라고 하십니다. 김용민 의원님. 합리파 이 온건파 영역에 선뜻 공개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의원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게 많은 분들이 수긍하세요. 공감할 의원님들이. 것 같아요. 진짜 야 이런 저도 듣다 거였어? 보니까. 야 지금 문제가 많네. 심각하네. 예. 이렇게 예. 공감을 하시거든요.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우리가 어쨌든간 당론으로 결정했으니 뭐 어렵지 않겠냐라는 뭐 의견들이 사실은 대세죠 지금은. 지금은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설령 아까도 당론으로 결정을 했다 치더라도 그렇죠.
뭐 필요하면 또 바꿀 수도 법은 있는 건데. 입법은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바꾸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당론 결정했던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고요. 당에도 저희가 법사위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못했어요. 기회를 달라라고 했는데 예. 그 부분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의견을 거의 듣지 않은 채로 넘어가서 예. 당론까지 간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날 의총에도 예. 당론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아주 세게 냈었죠. 당론하는 것 자체가 안 네. 된다. 네. 라고 이제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그렇죠. 과정이고 지금 다 넘어간 얘기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단계에서 내용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당과 정부가 네. 그것도 이제 충분히 듣고 수기해서 다시 좀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 검찰에 정말 무도한 네. 그 정치 검찰의 그 수사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하신 분이고 누구보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진심인 분이신 걸로. 그럼요. 예, 그 뭐 네. 너무 잘 아실 제가 거고. 너무 잘 알고 예. 있죠, 그거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돌이킬 수 없는 저는 이제 CVID식 방식으로 이것은 이제 그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오히려 검찰의 권한이 더 커지거나 그 커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라면 네. 이 법안을 대통령께서 다 꼼꼼히 보셨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다 보실 시간은 없으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이 정부안을 만들었을 텐데 이 만들어진 정부안에 대해서도 좀 뭐 확실하게 좀 내부 논의가 있었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근데 내부 논의는 아마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내부 논의 단계에서 우리 법사위나 아니면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그 추진하고 일종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이 내부 논의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 뭐 검찰 개혁 추진단의 자문단도 일부가 소통이 안 된다,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해서 나가버리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런 문제가 정부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네. 당내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충분히 내부 토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안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어요. 아 이러면 곤란합니다, 아버님. 이 국민들이 내란을 겪고 아직 이 내란이 수습되지 않는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조지를 국회 차원에서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께서 원내 지도부에 수정 의견서 낸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내 지도부가 이 의견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뭐 원내는 뭐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세 조정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따로 이제 소통을 또 했어요. 저도 네. 원내 대표와 따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원내 대표께서도 지금 뭐 당 대표와 입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부에서 조율을 더 해보자. 그래서 네.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은 해보겠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위까지 네. 받아들여지고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 한두 개 이렇게 바꾸자의 개념이 아니라 법에 네. 흐르는 정신 자체가 검찰을 강화시켜주고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쪽으로 가 있는 법이라서 네. 이 법에 흐르는 정신을 다시 검찰권 남용 방지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조문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죠. 예. 그래서 많이 이제 고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께서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워서는 안 된다. 그때 뭐였더라? 또 하나 있었잖아요. 뭐 장독을 깨서는 안 된다. 그 100일 기자회견 때 이제 그런 네네.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더디고 힘들더라도 맞듣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을 오늘 새벽에 밝히신 거예요. 네. 대통령께서는 어떤 판단이라고 보시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검찰 개혁 하나만 아니라 뭐 이란 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국 네. 관세 문제 여러 가지 맞습니다. 문제가 경제 예. 문제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그런 고민을 거듭해서 그런 말씀을 이제 당과 국민들께 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요. 네. 당연히 대통령님의 의사와 의중은 존중돼야 되겠죠. 그래서 당이 조율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뭐 아까 뭐 당 대표도 물밑 조율 말씀하셨는데 조용히 조율하는 거 저는 뭐 찬성하고 그렇게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특수성과 역사성 아까 내란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같이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란범들, 내란 세력들의 일종의 양성소 역할을 한 게 검찰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란 청산의 과정에서 정리가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혁이라는 것이요. 개혁의 기본 전제와 원칙은 권한을 한 곳에 몰지 않고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 원칙을 우리가 계속 견지하고 우리 헌법에서 상권 분립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에서 출발합니다. 네.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는 권한을 집중시켜 놨더니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에는 그 권한을 남용하게 되더라. 네. 자의반 타의반 남용하게 되더라. 그러니 권한은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안정적인 시스템.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악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네. 개혁은 그 방향으로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경찰에 대한 그 견제를 강조하시는 것은 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저희가 네.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한편 그런 의미에서도 검찰 역시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게 만드는 것이 이 법에 충분히 녹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네. 무려 38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예. 네,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마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제 걱정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개혁의 우리가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항상 잊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견제와 그러니까 권력 분립과 견제로 모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 법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 충분히 잘 소통하고 조율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이 검찰 기득권의 벽은 정말 생각보다 강고하고 굉장히 높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차분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 역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의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